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돈계산이야. 아주 간단히 말해서 돈계산이다. 돈계산. 은행 좀 가봤나? 이게 그 은행에서 넣는 그 돈계산 얘기하는 건데 자, 천천히 설명을 좀 해줄게. 일단은 이 뜻이 뭐냐면은 원리 합계잖아. 그래서 합계라는 거는 이제 더한다는 얘기인데 원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원리가 원자가 이게 원금을 말하는 거야. 원금. 그 다음에 리라는 게 이제 이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리 합계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원금 더하기 이자라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리 합계.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이제 돈을 계산하자라는 뜻이야. 단순하죠? 그쵸? 돈계산입니다. 돈계산. 아주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 요런 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주제 자체가. 그게 이제 원리 합계고 기본적인 용어들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나라는 금융 지식이 상당히 떨어지지. 그치?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금. 예금이 뭐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예금이 뭐야? 그 돈 넣는 거 아니야? 야, 그건 초등학생도 그렇게 답변은 하겠다. 예금이 뭐냐? 예금이 뭐냐고. 예금. 알았어. 질문 바꿔볼게요. 적금은 뭐니 그러면? 적금?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이 뭐야?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적금이라고 하잖아 보통. 근데 당황스럽네. 얘들아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한 번만 넣는 거야. 한 번 넣고 이제 기다리면 계속 이자가 쌓이겠지. 그게 예금이야. 그러니까 돈을 그냥 한 번만 넣는 게 예금이고, 적금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갖다 계속 여러 번 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달 말에 뭐 100만 원씩 은행에 적금을 해. 그러면 매달 뭐 30일에 뭐 100만 원씩 계속 적금을 하는 거야. 그럼 1년 동안 적금을 하면은 12번 돈을 넣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매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걸 이제 적금이라고 하는 거고, 예금이라는 건 돈을 한 번 넣으면 끝이야. 한 번 넣고 나서 이자가 계속 붙기를 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게 있어. 상환. 요거는 뭘까? 기본적인 용어야. 상환이 뭘까?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걸 상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둬야 돼.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빚을 갚는 거지. 빚을 갚는 게 상환이야. 그러니까 대출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의 현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내가 뭐 매달 연금을 받아. 얼마씩 뭐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치자고. 매달 말에. 근데 뭐 매달 말에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받는다고 치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매달 말에 10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한 번에 받고 싶은 거지. 그럼 한 번에 받으려면은 내가 5년 동안 받는 연금의 가치랑 내가 한 번에 받는 그 돈의 액수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연금의 현가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주제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한 번 넣고 기다리는 게 예금. 적금이라는 거는 뭐 매달 말이나 매달 초나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넣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넣는 거야. 그게 적금이고,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빚을 갚는 걸 상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연금을 한 번에 받을 때 얼마치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예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 예금이라는 거는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해서 돈을 한 번 넣고 기다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한 번 넣고 기다리면은 이제 거기에 막 이자가 붙겠지? 그치? 이자가 붙겠지? 그래서 이제 예금에 이자가 붙는 거를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이자가 붙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냥 편하게 들면 돼. 복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리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게.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넣었어 은행에. 근데 이자가 10%씩 붙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10,000원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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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이렇게 계속 1,000원씩만 이자가 붙는 거야. 단위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자를 생각하기는 하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리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합쳐서 거기에 이자가 또 붙어. 다시 합쳐서 이자가 또 붙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느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복리법이 있는데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혹시 얼마나 하지? 10,000원이 있다고 칠까?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똑같이 10,000원을 넣겠지? 그럼 처음엔 당연히 똑같겠지. 둘 다 10,000원을 넣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율이 10%라고, 실제 10%는 불가능하지만 그냥 가정을 해서 10%라고 합시다. 요즘에 연이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니? 1,6%. 그거밖에 안 됩니다. 2%, 2.5%도 안 돼요. 되게 낮아. 물가 상승률보다도 안 돼. 물가 상승률이 한 4% 정도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10%라고 치면 이제 단리로 계산해보자. 그럼 단리는 만약에 1년이 지났어. 그럼 여기 10,000원에다가 얼마가 붙겠냐? 1,000원이 붙겠지. 당연히 1,000원이 붙겠지.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붙냐면은 처음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10,000원에다가 1,000원이 이렇게 붙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1년이 다시 지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0,000원에다가 아까 이제 1,000원이 붙었었잖아. 근데 여기에 다시 1,000원이 붙는 거야. 이해가 돼? 다시 1,000원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만 붙은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붙냐면은 이게 지금 11,000원이잖아. 그러니까 11,000원이잖아. 11,000원. 일단은 여기까지 가면은 근데 11,000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10%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11,000원에서 1,000원을 더하는 게 아니라 1,100원을 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을 더한다고. 이거에 대한 10%가 붙는다고.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가 나오지? 잠깐만. 공 하나 더 붙였구나. 쏘리. 잠깐만. 덧셈 좀 해줘봐. 12,100원인가? 네. 맞죠? 그쵸? 그러니까 다르지? 얘는 12,000원이고 얘는 12,100원이잖아?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1년이 다시 지났어?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10,000원이 있었는데 1,000원이 붙고 1,000원이 붙고 다시 1,000원이 붙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붙냐면은 12,100원이 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10%가 다시 붙는 거거든? 12,100원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붙냐면 1,210원이 붙어.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좀 느낌이 와? 그래서 단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고,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이해하면 된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고, 복리라는 거는 원금 더하기 이자를 새로운 원금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야.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 단위법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쓸모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씁니다. 현실에서는 단위를 안 써요. 안 쓴다고. 이거 안 써.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단은 설명을 해줬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모든 계산은 다 이거로 계산해. 모든 계산은.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이렇게 해주지만 현실적으로 단리는 지금 현재 아무도 안 쓰고 다 복리로만 쓰기 때문에 일단은 복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단위법과 복리법의 차이점인데 일단은 굳이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자, 공식까지 유도를 한번 해볼게. 바로 시작한 5분밖에 안 됐어. 돌리지는 마. 알았어. 잘한 것 같아. 알았어. 자, 여기 이자가 계속 붙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이렇게 해봐. 원금이 지금 10,000원이지. 그치? 원금이 10,000원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 더하기 이자가 n번 붙었다고 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는 요거는 잠깐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자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세 번 붙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자가 n번 붙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위법이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여기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자, 복리 좀 다시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10,000원이 있었던 거잖아. 10,000원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자가 지금 한 번 붙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붙었는데 이자가 한 번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1 더하기 r을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었기 때문에 여기가 제곱이 이렇게 붙어. 요거 이해가 돼? 요거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었잖아. 되게 중요한 설명하는 거야,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10,000원인데 원래는 이거였지. 근데 여기에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1 더하기 r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켜주면은 그럼 이 복리법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10,000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1 더하기 r을 n번 제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차이점이 얘는 그냥 이자를 n번 더하는 거고 여기는 n번 더하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을 해준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덧셈이고 얘는 거듭 제곱이야. 완전히 다르지. 얘는 덧셈, 얘는 거듭 제곱. 그러니까 왜 수식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고 얘는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거지. 근데 상실에서는 이거밖에 안 씁니다. 이게 예금이야. 예금이 이게 끝이야. 간단하지? 예금 이게 끝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고 잠깐만 거기 간단한 예시 같은 게 있나? 예시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예금이고 이제 적금을 한번 생각해보자. 야, 적금은 좀 어려워 얘들아. 예금은 쉬운데 적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금은 돈을 한 번밖에 안 넣잖아. 근데 적금은 내가 돈을 계속 넣지. 반복해서. 그래서 적금은 이제 덧셈을 여러 번 해줘야 돼. 예금 내가 한 번 넣으면 끝인데 적금은 내가 반복해서 돈을 넣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적금 어렵다. 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적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넣는다는 개념인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돈을 넣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돈을 1월 1일에 돈을 넣는 거랑 12월 31일에 돈을 넣는 거를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매년 초에 돈을 넣는 거랑 매년 말에 돈을 넣는 걸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데.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할게. 자, 첫 번째, 돈이라는 것은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1,000원과 내일의 1,000원과 어제의 1,000원은 완전히 다른 거지. 물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이 돈 계산에 있어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얼마인지를 따져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적금이라는 거는 보통 돈을 이제 넣을 때 매년 초에 넣는지 매년 말에 넣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둘 다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매년 초에 넣을 때가 있고 매년 말에 돈을 넣을 때가 있어. 그래서 연초에 돈을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바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매년 초에 10,000원씩 입금을 해. 예를 들어서 매년 초에 10,000원씩 입금을 하는데 10,000원씩 입금을 해서 그거를 10년 동안 적금을 든다고 하자. 매년 초에 10,000원씩 입금을 해서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율을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5%라고 잡을까? 연 이율이 5%야. 예를 들어서 연 이율이 5%야. 이랬을 때 연초에 돈을 넣어서 이율이 10%야.
10년 뒤에 원리 합계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현재, 그러니까 매년 초에 돈을 이제 입금을 하잖아. 현재를 1년 초라고 잡자. 지금 있는 현재를 1년 초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000원을 넣겠지 당연히. 그쵸? 매년 초에 10,000원을 넣는다고 하니까 지금 10,000원을 넣을 거야. 근데 내년 1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1월 1일에 10,000원을 넣었는데 그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됐어. 2년째 초야. 그러면 이때도 10,000원을 내겠지. 맞죠? 그 다음에 또 1월 1일이 됐어. 그러니까 1년이 다시 지나. 그럼 그 다음에도 다시 10,000원을 내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계속 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9년 초가 됐어. 그때도 10,000원을 내겠지. 맞니? 그 다음에 10년 초가 됐어. 그때도 10,000원이 될 거야. 근데 10년 동안 적금을 넣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10년 말까지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연초에 10,000원을 넣고 그 다음에 계속 10,000원씩 이렇게 돈을 넣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돈을 10번을 넣은 거지 지금. 이거 이해가 돼? 돈을 10번 넣었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돈을 10번을 넣는 게 맞아. 10년 동안 적금을 붓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10,000원을 내잖아. 그럼 이 10,000원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붙겠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넣은 돈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붙지 않겠니? 1년이 지나가니까. 근데 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05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잘 따라와.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전년도에도 돈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돈을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자가 한 번 붙었을 텐데 여기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지금 졸면서 들으면 안 돼. 내용 어려워. 여기는 돈이 얼마가 붙을 것 같니? 얘는 그럼 이자가 몇 번 붙겠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년이야, 시간이 2년이니까 돈이 2번 붙겠지. 이자가 2년이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1.05의 제곱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것도 한번 가보자. 그럼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자가 몇 번이 붙을까? 3번? 아니 3번이 아니라 아니지. 자, 이거 좀 헷갈릴 텐데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10년 초일 때 이자가 한 번 붙지. 그 다음에 9년 초일 때 이자가 2번 붙잖아.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숫자 2개를 더하면 11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3년 초에서 돈을 넣었으면은 여기 이자가 8번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어려운 설명이야. 지금 상황 자체가. 나중에 등비수열이 합으로 나온다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이자가 한 번이 더 붙겠지. 이거 설명 이해돼? 이자가 한 번이 더 붙어. 그러면 내가 가장 처음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가장 많이 붙을 거 아니야. 가장 처음에 돈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자가 또 붙는데 이때는 이자가 10번이 붙겠지.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돈을 넣으니까는 가장 처음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10번 붙는 게 맞지 않니? 10년 동안 돈을 넣으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주는 거야. 이게 총 원리합계야. 그럼 자, 한번 더 해보자.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돈을 더하는데, 그럼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보여?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R-1분의 R-1분의 초항이 요렇게 나오지. 맨 처음에. 그래서 초항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초항이고 초항 곱하기 R의 n승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고, 보통 문제에서는 이거를 주어줘. 이거는 보통 문제에 나와. 1.05의 10승을 얼마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항상 주어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들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식을 너네가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에 돈을 넣어서 연말에 돈을 걷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1년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는 돈에도 이자가 한 번에 붙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바뀔 수 있어. 자, 봐봐. 연초에 넣으면 이렇게 상황이 나오는데 이거를 연초에 넣는 게 아니라 연말에 돈을 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연말에 넣을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매년 말에 이렇게 넣어. 그래서 10년 동안 적금을 하는데 10년 뒤에 원리합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자. 공식 외우는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게 첫째.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매년 말에 10,000원을 넣어 10년 동안 적금을 부어 이율이 5%야 10년 뒤에 원리 합계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현재라고 쓰고 현재가 1년 초야. 자, 1년 초야. 그 다음에 1년 말에 돈을 넣겠지? 처음으로. 연 말에 돈을 넣으니까 2년 말에도 돈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9년 말에도 돈을 넣고 8년부터 갈까? 8년 9년 10년째 될 때도 돈을 넣겠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은행에 돈을 넣자마자 돈을 빼.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당연히 안 붙겠지. 그래서 연 말에 돈을 넣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10,000원씩 돈을 넣을 거야. 자, 이거 집중해야 돼. 10,000원씩 돈을 넣는다. 자, 10,000원씩 이렇게 돈을 넣어. 이때도 10,000원을 넣고 당연히 이때도 10,000원을 넣겠지. 근데 내가 12월 31일에 은행에 갔어. 그래서 돈을 넣자마자 돈을 빼. 그럼 이자가 안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넣는 10,000원에는 이자가 안 붙어. 그러니까 연말에 돈을 넣고 연말에 돈을 빼면 이자가 안 붙겠지. 당연히 넣자마자 돈을 빼니까 이자가 안 붙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 이자가 안 붙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바로 그 전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전년도에 돈을 넣었을 때는 이자가 몇 번 붙겠냐 그러면? 한 번 붙겠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 수식이. 자, 그러면은 그 전전에 돈을 넣었을 거 아니야. 다시 똑같이 10,000원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는 건 항상 10,000원씩 넣는 거야. 그럼 여기도 10,000원을 넣었으면은 이자가 2번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방식이. 그럼 이때도 돈을 넣을 것이고 이때도 돈을 넣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럼 이게 좀 항상 헷갈리는데 봐봐. 여기 숫자 2개 더하면 10이 나오지. 여기 숫자 2개 더하면 1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1씩 늘어나면서 얘는 1씩 줄어들기 때문에 2개를 더하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는 이자가 잠깐만 몇 번이 붙어야 되지? 8번이 붙는 게 맞지? 그치? 그럼 이때는 이자가 몇 번이 붙니? 그치? 9번이 붙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까랑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게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율은 똑같아. R-1인데 초항이 달라져.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었잖아. 근데 지금은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초항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된다고. 초항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5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느낌이 좀 와? 적금이 어렵지. 그러니까 예금은 쉬운데 적금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금의 포인트를 말해줄게. 적금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와.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면은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기수불이라고 얘기해. 기수불. 매년 초에 넣는 걸 이제 기수불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기말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 이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딱 포인트가 그거라고. 내가 마지막에 돈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게 포인트야. 설명 이해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 그것만 따지면 돼. 사실은. 자,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잠깐만. 얘들아 거기
일단 이런 거 먼저 가볼까? 258쪽에 예제 한번 봐봐. 연이율 5% 나오는 거 있지? 258쪽에. 자, 그거 문제 좀 읽어봐. 거기 예제 나오는 거. 258쪽에 나오는 그 예제 있잖아. 자, 그거 바로 한번 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니 좋게 많은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이율이 5%고 당연히 복리고 내년 말에 10만 원을 넣어. 10만 원을 넣는데 그거를 5년 동안 넣는다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연 말에 돈을 넣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5년째 말까지 적립하면은 돈이 얼마가 생길까?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연 말에 돈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이때도 돈을 넣고 이때도 돈을 넣고 야, 돈 자체는 몇 번을 넣겠니? 돈 자체는 5번을 넣겠지. 5년 말에 돈을 걷어가니까. 그래서 이때도 돈을 넣고 이때도 돈을 넣겠지. 5년째 되는 말에. 그쵸? 돈을 넣지. 그러면은 돈을 넣는 금액은 항상 똑같아. 이때도 10만 원이야. 자, 만 원은 그냥 생략을 하자. 그러니까 항상 10만 원에 돈을 넣는다고. 이렇게 넣는다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을 넣자마자 돈을 빼면 이자가 안 붙어.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야. 넣고 바로 빼면 이자가 안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5년째 말에 돈을 넣는데 넣자마자 돈을 빼니까는 마지막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그러면은 그 바로 전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한 번에 붙겠지. 그래서 이자가 한 번에 붙으니까 잠깐 이율이 몇 프로지? 5%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설명 이해되니? 그럼 이때는 이자가 몇 번이 붙겠어 그러면? 2번이 붙는 거고. 그럼 이때는 이자가 3번이 붙겠지. 그 다음에 이때는 이자가 한 번이 더 붙을 거야. 4번이 붙을 거야 토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기수열의 합으로 더해주면 된다고. 이해가 돼? 다시 한번 말할게.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요거 이해됐어? 방금 설명한 거? 괜찮니? 요거? 자, 거기 32번도 봐봐. 오른쪽 페이지에. 자, 요거 바로 한번 좀 가보자. 자, 32번. 자, 얘도 한번 보면은, 야, 요거 하나 설명해주고, 밑에 문제 몇 개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율이 6%야. 현재 6%짜리 상품은 없지만,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얘들아, 거기 매년 초에 동그라미. 매년 초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10년 말에 동그라미. 야, 연초에 돈을 넣어서 연 말에 돈을 걷어. 맞지? 매년 초랑 매년 말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1년 초에 돈을 넣고 2년 초에도 돈을 넣어. 그럼 쭉쭉쭉 가다가 10년 초에도 돈을 넣지 않겠냐? 그치? 근데 돈을 언제 걷냐면은 10년 말에 돈을 걷잖아. 그러니까 이때 돈을 걷는다고. 10년 말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자, 내가 돈을 2만 원을 넣어. 그러니까 그냥 2만 원씩 넣어. 그럼 내가 넣는 돈은 항상 2만 원이야. 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오늘의 2만 원이랑 내년의 2만 원이랑 10년 뒤에 2만 원은 가치가 같니? 가치가 점점 떨어져. 알겠지? 야, 똑같은 2만 원이라고 해도, 야, 막말로 한 30년 전에 2만 원은 가치가 얼마나 높았겠어. 응? 50년 전에 2만 원은 가치가 얼마나 높았겠니? 근데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돈의 가치는 항상 떨어진다.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넣는데,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자가 한 번이 붙겠지. 그치? 그래서 1.06에 한 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9년도 할 걸 그랬나? 어씨. 잠깐만, 한 개만 더 써보자. 자, 9년 초에도 똑같이 2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이때는 이자가 한 번에 더 붙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이자 붙는 횟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따져주냐면은,
여기 두 개 숫자 더한 게 서로 똑같아야 돼. 두 개 더하면 11 나오죠. 요거 두 개 더해도 11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 더해도 1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9번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처음에 돈을 넣었을 때는 이자가 가장 여러 번 붙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자가 10번이 붙어. 이해가 되니? 얘들아,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끔 애들 보면 여기를 먼저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처음 넣는 돈에 붙는 이자는 생각하면 안 돼. 헷갈려. 내가 처음 넣는 돈의 이자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자가 10번 붙는지 9번 붙는지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 넣는 돈에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를 먼저 붙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내가 처음 넣는 돈에 이자를 붙여버리면은 계산이 안 돼. 헷갈려서.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에 넣는 돈 있지. 포인트는 그거라고.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체크하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같이 마지막에 이자가 붙잖아. 그럼 이런 거 따져보면은 처음에 이자가 몇 번 붙는지 나오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처음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포인트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럼 만약에 이거를 다 더한다고 치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지. 공비가 1.06이니까 R-1분의 그럼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이거잖아.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문제 조건에 나와 있어. 1.06의 10승을 거기 1.8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이런 문제 조건 항상 나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설명 이해됐어? 쉬자. 자, 거기 밑에 문제 좀 몇 개 더 풀어봐도 괜찮아. 밑에 예제 문제 나오잖아. 쉬자. 시간 언제 낼 거야? 시간 좀 쉬는 시간 안 했는데 해야 되는데. 쉬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돼? 네. 좀 어렵잖아. 뭐 설명 못해. 어렵지 않니?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맞아요.
야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봐. 자, 한두 개 정도만 더 해보고 또 뒤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게 이제 예금이랑 적금이고,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어렵겠지. 상황은 어렵겠지. 얘들아 거기 밑에 확인 체크 좀 풀어봐. 327번이랑 328번이요. 풀어봐. 좀 시간 줄게.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좀 풀어봐. 확인 체크. 얘들아 이런 거 풀려면은 연습장이 좀 있어야 돼. 좁은 공간에 풀기가 힘들어. 연 이율이 12%. 말이 되냐? 연 이율이 12%라는. 20년 만에 이 원리합계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근데 포인트는 다시 말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따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 거기에 가장 헷갈리거든. 그게 포인트야.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봐봐. 자, 천천히 갈게. 일단은 돈을 10,000원씩 입금을 하고 당연히 복리로 계산을 하고 매년 초에 10,000원씩 넣는 거야. 그래서 10년 말에 돈이 얼마가 될까? 뭐 이런 건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1년 초, 2년 초 돈을 계속 넣겠지? 이때도 당연히 돈을 넣을 것이고 이때도 돈을 넣을 거야. 그 다음에 10년째 되는 그 연말에 돈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제 10,000원을 넣는 거니까 자, 10,000원을 넣었어. 그러니까 넣는 건 항상 10,000원이지. 10,000원을 넣어. 10,000원을 넣어. 그럼 내가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겠니 안 붙겠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봐. 야, 내가 만약에 1월 1일에 10,000원을 넣었어.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됐어. 그럼 1년이 지났잖아. 그럼 10,000원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넣는 돈에도 이자가 붙는다라는 게 핵심이야. 이율은 5% 현실적이래. 자, 이렇게 붙는다. 얘들아, 이런 거는 수학 문제를 떠나서 너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 요 정도는. 그럼 이때도 이자가 붙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쯤 가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숫자 2개를 더해서 11로 맞춰주면 되네. 그럼 여기는 이자가 9번이 붙겠지. 그럼 내가 처음 넣는 돈에는 이자가 몇 번이 붙겠어? 10번이 붙을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더해주면 된다고요.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붙는 돈에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따져주는 거고, 이러면 R-1분의 초항이고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자. 그 옆에 문제인데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연 이율이 12%고 내가 10만원씩 넣어. 연 말에 돈을 넣어. 그럼 연 말에 돈을 넣는데 연 말에 돈을 넣어서 연말에 돈을 걷어.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때 처음으로 돈을 넣겠지? 이때도 돈을 넣을 거야. 이때도 돈을 넣고 이때도 돈을 넣지. 그치? 근데 내가 잠깐만 10만원이야? 10만원씩 돈을 넣어. 10만원씩 돈을 넣어. 근데 생각을 해봐. 돈을 넣자마자 돈을 빼. 그럼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당연히 안 붙지. 돈을 넣자마자 빼는 거야. 1초 만에. 그러니까 돈이 이자가 안 붙어. 그러면 바로 그 전에 돈을 넣었던 거에는 이자가 붙을 거 아니냐? 1.12를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다가 여기를 이제 보면은 잠깐만 이거 몇 번을 해야 되니? 지금 도에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8번이 붙어. 그러니까 여기 가면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오다 보면은 이자가 몇 번 붙는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면 항상 숫자 2개를 더해서 똑같이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더하기 9하면 10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2일 때는 여기가 8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1.12인데 이때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자 봐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뭐야? 요건 이제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건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뭘까? 치워놔. 자지 말고. 차이점이 뭐야? 상형? 뭐가 다른 거 같니? 첫 번째 이자. 초항의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다. 얘는 이자가 붙지. 그러니까 돈을 넣고 1년이 지나니까 이자가 붙어. 얘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넣자마자 돈을 빼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할 수 있겠어? 이게 포인트다. 한 장 넘겨봐. 돈을 갚아볼까? 돈을 한번 갚아보자. 상환이야. 자, 상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돈을 이제 갚는다는 건데 이제 문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줄게.
야, 거기 특강 1번 문제 좀 읽어봐. 박스에 있는 문제 한번 읽어봐.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 140만 원짜리 가져. 이달 초에 구입하고 이달 말. 10개월에 갚는다고. 10개월. 월 이율이 2%. 월 이율이 2%. 와, 세다. 월 이율이 2%. 되게 세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설명을 해줄게. 그냥 한번 들어봐. 적금의 개념이랑 비슷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140만 원짜리 뭔가를 샀어. 그러면 당연히 140만 원치의 가치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씩 갚아가지고 140만 원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의 140만 원이랑 10달 뒤에 140만 원은 가치가 달라. 그럼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10달 뒤에 140만 원의 가치랑 내가 10달 뒤에 돈을 다 냈을 때 그 최종 원리 합계는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달 동안 140만 원을 만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10달 동안 만드는 돈이랑 지금 당장 14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10달이 지났을 때 거기 붙는 원리 합계랑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10달 뒤에 가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의 140만 원이랑 10개월 뒤에 140만 원은 서로 다른 거라고. 그래서 10개월 뒤에 140만 원은 뭐냐면은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 140만 원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거랑 내가 총 갚는 금액이랑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일단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지금 당장 은행에다가 140만 원을 넣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월 이율이 2%잖아. 그럼 내가 넣는 게 140만 원을 넣지만 10달이 지나가면은 이자가 10번이 붙겠지. 그래서 그 140만 원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 알겠니? 그래서 나는 10달 뒤까지 14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이 금액만큼 갚아야 돼. 설명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똑같은 14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갚아야 된다고. 10달 뒤까지.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자. 1월 초에 구입을 했다고 치고 매월 말에 돈을 갚는 거잖아. 근데 10개월 동안 갚는 거니까 10월 말까지, 정확히 10월 31일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1월 1일에 물건을 사서 10월 31일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게. 잠깐만. 지금 단위가 1개월이잖아. 그러니까 1월 초가 지금 현재야. 현재 이제 물건을 샀어. 근데 내가 1월 말에 돈을 갚겠지. 그 월말에 돈을 갚으니까. 이거 카드 할부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신용카드 할부 계산이야. 신용카드 할부 계산하는 거야, 지금. 자, 2월 말에도 돈을 갚겠죠? 그쵸? 그러면은 9월 말에도 돈을 갚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10월 말에도 돈을 갚을 거야. 근데 이제 얼마씩 갚는지는 몰라. 모르니까 여기다 그냥 A라고 할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갚는데 포인트는 항상 강조하지만 마지막에 넣는 돈이 포인트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내가 10월 31일에 은행에 갔어. 그 돈을 넣었어. 돈을 넣자마자 돈을 빼. 그럼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안 붙어. 그게 포인트고. 그러면 그 한 달 전에 넣은 거에는 이자가 한 번 붙겠지. 한 번은 붙겠지. 한 달 전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때도 이제 이자가 붙을 건데, 아, 이런 거 좀 헷갈리지. 지금 두 개를 더해서 플러스 10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자가 8번 붙겠지. 정확히. 그럼 이때는 이자가 몇 번 붙겠냐? 9번 붙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를 다 더한 금액이랑, 그럼 내가 10개월 동안 갚는 총 액수잖아. 정확히 말하면 10개월 동안 갚는 총 액수는 액수인데 10월 말의 가치지. 10월 달 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그래서 10월 말에
내가 총 내는 돈의 가치는 이만큼이지. 그래서 그 돈의 가치랑 이 돈의 가치는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해서 R-1분의 그러면 처음에는 돈이 안 붙어.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고 치면은 답이 나와. 어차피 1.02에 10승은 거기 나와 있잖아. 1.22라고. 만원 미만은 버린다고 했으니까 요건 소수점 계산까지 하란 얘기다. 근데 뭐 소수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원리를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의 돈이랑 내일의 돈은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돈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연금의 형과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연금의 형과라고 나오는데 아, 저 밑에 풀 수 있어. 애들 아까 330번 풀 수 있겠니? 야, 풀어봐. 야, 시간 줄게. 한번 풀어봐. 그 밑에 330 풀어봐. 예전에는 은행 이율이 엄청 높았어. 진짜 지환이 말대로 한 1970년에서 1980년 정도에는 은행 이율이 막 20% 30%였어. 1년 이율이. 경제 성장기라서. 근데 지금은 연 이율이 2%밖에 안 돼. 연이율 7%. 내년 2020. 소수점 계산까지 다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걸? 연말에 돈을 갚는 거잖아. 매년 말에 돈을 갚는 거니까 아, 그리고 잠깐만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은 얘들아, 돈을 갚는 거잖아. 돈을 갚는 거는 마지막에 내는 돈에 항상 이자가 안 붙는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돈을 다 갚았어? 그럼 내가 돈을 갚는 순간 끝나는 거지. 돈을 갚고 나서 1년 뒤에 채무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은 마지막에 내는 마지막 돈을 갚는 순간 끝나는 거지.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돈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관계가. 그래서 돈을 갚을 때는 마지막에 내는 돈에 이자가 붙을 수가 없어. 시간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나 이거 가도 되니 이거? 가도 돼? 야, 문제만 한번 해보자. 자, 1000만원이야. 실제로 100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1000만원이야. 7% 1년마다 당연히 복리겠지. 매년 말에 20년. 1000만원은 20년에 걸쳐 갚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아무런 이자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 1년에 50만원씩만 갚으면 되겠네. 그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매년 말에 돈을 갚는 거잖아. 근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 그럼 이때도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지. 그치? 그냥 똑같은 돈이니까 A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겠지. 그러니까 돈을 갚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 채무관계가. 여기는 이자가 안 붙어. 근데 여기는 이자가 한 번 붙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붙는다고. 7%니까 이렇게 붙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여기는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되냐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개 더해서 20이잖아. 그럼 2개 더해서 20으로 맞춰주면은 여기가 18번이 붙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이때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되니까 19번이 붙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준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더해주면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지금 1000만원을 그러니까 채무자 관계에서는 내가 1000만원을 바로 은행에 넣었다고 쳐봐. 그냥 1000만원을 바로 은행에 넣었어? 그럼 그 1000만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1000만원에 이자가 붙을 거 아니냐.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근데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몇 번이 붙겠어? 20번이 붙겠지. 20년이니까 20년 동안 갚는 거니까 20번이 붙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를 20승으로 이렇게 계산해줘. 그래서 얘랑 같다고 치면 돼.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얘들아 여기 소수점 계산이 많아서 이게 좀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소수점이 좀 많은데 여기를 3.87로 계산한다는 거잖아. 야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1000만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3,870만원으로 바뀌는 거야. 20년 뒤에. 이거 설명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의 1000만원은 20년 뒤에 3,870만원이랑 같은 거지. 알겠지? 그래서 20년 뒤에 이 돈의 가치로 맞춰줘야 된다고. 자, 연금의 효과도 원리가 같습니다. 야, 그냥 요거는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자. 원리가 똑같아서. 그 오른쪽 봐봐. 연금의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얘들아, 연금의 효과는 이름만 다르고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자, 그냥 실판 봐봐. 자,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렇게 갑시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매년 이제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얼마 받는다고 할까? A에다 얼마 줄까? 얼마 받지? 그냥 300씩 받는다고 치자. 자, 내가 만약에 연금을 매달 말에 아니 매년 말에 300만 원의 연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300씩을 받는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매년 말에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받고 싶은 거야. 일단 상황을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매년 말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돈을 한 번에 받겠다. 알겠지? 한 번에 돈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는 한 번에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한 번에 받는 돈을 그냥 X라고 할게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매년 말에 300만 원씩 받는 그 연금을 한 번에 받으면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방금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 그러면 내가 3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그 돈의 가치랑 한 번에 받는 돈의 가치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매년 말에 300만 원씩 돈을 받는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주는 거랑
지금 당장 이 돈을 받는 거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돈을 이만큼 받았어. 그러면 이 돈의 20년 뒤의 가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 돈을 받았다고 치자고.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그 돈이 20년이 흘렀어. 그럼 20년 동안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하면은 돈이 이만큼 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돈의 가치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이거의 가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이게 연금의 형태야. 그러니까 그냥 대출금 갚는 거랑 사실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거나 연금의 형태나 사실 원리는 똑같다고. 그냥 X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빚을 갚을 때는, 자, 차이점. 빚을 갚을 때는 여기에 이제 숫자가 나오지. 얼마를 빌렸다. 얼마를 빌렸으니까 내가 얼마씩 갚아야 될까라고 해서 이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거고, 빚을 갚는 거는. 연금의 형가라는 거는 오히려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이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리 이해돼? 그러니까 돈을 갚는 거나 연금의 형가는 똑같다고요. 원리가 같다고. 원리가 X의 위치만 바뀌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오늘도 갈 길이 멀다. 넘어가자. 자, 넘기다 보면 이제 시그마가 나오는데, 시그마 전에 설명했던 거 요런 거 좀 기억나? 시그마의 뜻이랑 요런 기본적인 덧셈 계산들? 요런 거 괜찮니? 자, 요런 거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이제 그 거듭 제곱의 합으로 좀 넘어갈게. 자, 시그마. 자, 이렇게